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업의 두 번째 단원인 공업의 입지와 지역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단원 다섯 번째 생산과 소비의 공간을 학습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중단원인 공업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두 번째로 공업의 입지와 지역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보실까요? 공업 입지 변화가 지역 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는요. 오늘 우선 공업은 어떠한 곳에 입지하는지 그 요인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공업 입지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업지역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 13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공업의 입지 요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자연적 요인인데, 당연히 공장을 만들 때 지형이 아주 좀 좋아야 되겠죠. 산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얼마나 잘 획득할 수 있는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회적 요인입니다. 당연히 공업은 물건을 만들죠.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팔아야 할 시장이 넓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노동력도 풍부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 제품을 운송할 수 있는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소비자의 정보 및 생산 관련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은 어떤지, 환경 문제는 또 이 공업 입지에 있어서 최근엔 아주 중요한데요. 공장이 들어서고 싶어도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좀 학습할 때 좀 생각하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업의 입지 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을 어디다가 세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 어디인가? 요걸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료 지향이다 라고 그랬어요. 원료 지향. 그러면 공장을 어느 곳에 가까이 세우는 것이 좋다? 원료 산지 근처에 세우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공업이 바로 원료 가까이에 공장을 짓는 것이 더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운송비입니다. 운송비가 저렴하게 된다. 가장 적게 된다. 자, 대표적인 예로는요. 시멘트 공업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멘트 공업 사진 선생님이 준비했거든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로는 거의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시장 지향이 있습니다. 공장을 어디 가까이 지어야 돼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도시 근처에 지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제조 과정에서 또 원료입니다.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공업이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음료 공업, 우리가 이제 음료수 좋아하시죠? 그 음료수를 만들 때 원료가 뭐겠습니까? 물과 함께 설탕이나 기타 재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음료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부피가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가구가 있겠네요. 가구의 원료는 나무입니다. 그쵸? 그 나무는 가구가 되었을 때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장 가까이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적환지 지향입니다.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요. 우선 적환지가 어떤 뜻인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적환지는 운송 수단이 변경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송 수단이 변경되는 지점. 자, 뭐 대표적인 예로는요. 항구가 있겠죠. 자, 우리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바다로 오고 갈 때는 배를 이용해야 되겠죠. 선박을 이용합니다. 근데 육지에서 뭔가 오고 갈 때는 우리는 기차나 또는 차를 이용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항구라는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교통수단이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죠. 자, 이 지점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적환지라고 합니다. 이 적환지는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내리거나 물건을 싣거나 또 내려서 어느 정도 보관을 하거나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원료를 해외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원료를 많이 수입하는 공업은 바로 이런 항구 같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정유공업이나 제철공업 같은 것들이 이 적환지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노동력 지향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비의 비중이 아주 큰 공업,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공업이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은 좀 싼 편인데 임금, 노동력이 들어가는 그 노동비는 좀 비싼 경우, 대표적으로 섬유와 전자조립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집적 지향인데, 집적 아시죠? 무슨 뜻인지? 모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부품을 조립하는 공업이 이제 부품 공장들끼리 근처에 모여 있으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조선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최근에는 뭐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조립 공장 근처에서 다 있어줘야 우리가 운송비를 되게 적게 하면서 이제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겠죠. 조선도 이와 비슷합니다. 조선은 그냥 배 한 척을 그냥 한 곳에서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부품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이 배라고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입지 자유입니다. 입지 자유. 여기서 자유하다는 거는요. 자, 그러면 또 뒤로 넘어갔네요. 여기서 자유하다는 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특히 어떤 것에 자유롭냐? 운송비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나 운송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좀 부가가치 비싼 거를 만드는 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운송비가 들 필요가 없는 공업이 있겠죠. 자, 대부분 첨단 산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선생님이 EBS에 정리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원료 지향, 시장 지향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좀 보세요.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와 부피가 감소하는 공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시멘트. 자, 우리 앞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원료가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되면 이 원료를 멀리까지 이동시키기 좀 어렵겠죠. 대표적으로 통조림 만드는 식료품 공업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장 지향은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앞에서 봤듯이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공업이고요. 가구가 있겠죠. 또는 제품의 변질 및 파손이 쉬운 공업. 멀리 이동하다 보면 제품이 굉장히 변질되거나 깨어지기 쉽다는 거. 자, 제빙과 제과가 있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앞에서는 또 어떤 예가 있었죠? 가구 말고도 음료, 음료도 바로 여기에 해당됐었죠. 그리고 소비자와의 잦은 접촉이 필요한 공업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정보를 굉장히 발빠르게 민감하게 또는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와 굉장히 자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쇄업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적환지. 앞에서 적환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요. 운송수단이 변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부터 많은 원료를 수입하고 또는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공업의 입장에서는 항구 지역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철과 정유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제철소와 정유 이런 공업을 만드는 이 공장들은 대부분 어디 있나요? 바닷가 근처에 다 있죠. 네. 임해공업 지역에 있죠. 자, 노동지향입니다. 자, 노동지향은 노동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섬유 또는 전자, 조립도 있다고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집적지향을 볼까요? 자, 집적지향은 한 가지 원료, 여기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석유가 있겠습니다. 석유를 가지고 이 석유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또 생산되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계열화된 공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같이 모여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립형 공업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동차와 조선이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입지 자유형입니다. 운송비에 비해서 워낙 이 제품이 비싼 거예요. 반도체와 같이 첨단 제품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첨단 산업들, 첨단 제품들은 뭐 운송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공업의 입지 유형 총 6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들면서 한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지금 이게 뭐 같나요? 바로 시멘트 공장입니다.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이죠. 원래는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산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석회석 광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석회석 광산에 석회석을 다 캐서 점점 산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컨베어 벨트를 통해서 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료의 이동에 있어서는 거의 운송비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시멘트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지만 이런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또 우리 운송을 시장으로 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무슨 지향이라고요? 원료 지향입니다. 원료 지향. 자, 어떻게 됐나요? 그 원료가 제품으로 되었을 때 이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어떻게 됐나요? 감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꼭 하세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선생님이 또 한번 보여주는 건데 그 위에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산을 다 깎아내가지고 폭파시켜가지고 이 석회석을 쓰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엄청 큰 차예요. 18톤 트럭 같은 거. 근데 요만하게 보일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죠. 요게 바로 제품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석회석은 부피가 큰데 가루의 형태인 시멘트를 만들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자, 지금 나무가 보이고요. 여기 바로 가구가 있네요. 자, 무슨 지향이라고요? 시장 지향입니다. 자, 나무를 운반할 때는 부피가 적고 또는 운반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가구를 만들어 버리면 운반하기가 되게 어렵죠. 신경 많이 쓰이죠. 부피도 커지고요. 얘를 갖다가 막 발로 차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가까이, 그러니까 도시 가까이에 가구 공장들이 입지해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사진은요. 당진제철입니다. 당진제철소인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요 부분, 여기 부분들이 전부 다 원료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이 원료라고 하는 것들이 제철소니까 우리 철광석과 그 다음에 역청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해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철을 또 수출을 많이 해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항구를 아예 가져버리는 거죠. 적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환지
지향을 한다. 자, 아셨죠? 자, 지금 보이는 거 여기 조선소네요. 자, 조선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자, 그런데 이 배가 그냥 통으로 하나 만드는 것 같지만 여기에 여러 개의 회사들이 모여서 부품이 조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이 조립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또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 거, 조선은요, 어, 먼저 이렇게 배를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배를 먼저 선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후 제작입니다. 선주문하고 후 제작하는 형태예요. 요것도 좀 잘 알고 계십시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석유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뭐 복잡한 이 부분까지 뭐 이런 어려운 용어까지는 알 거 없고요. 석유를 가지고 와서 이 석유에서 먼저 정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가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열화되어 있다. 계열화 공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 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공단에 가게 되면은 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파이프예요. 철로 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회사 같지만 그 파이프로 연결되어서 다른 회사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무슨 지향을 합니까? 직접 지향을 합니다. 직접 지향. 당연히 석유도 다 수입을 하니까 해안에 있겠죠. 그래서 적한지에도 놓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입니다. 자, 반도체는 부피는 정말 작지만 가격은 그에 비해서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죠. 운송비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다 보니까 입지가 어떻다? 입지가 자유롭다. 어디에서? 운송비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들이 어느 곳에 많이 입지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할 건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기가 당연히 뒤따라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섬유 할게요. 섬유 무슨 지향이었죠? 노동비 지향.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노동력이 많은 곳, 결국에는 인구가 많은 곳 되겠죠.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 섬유하면 어느 곳에 굉장히 많나요? 경기도가 매출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경북, 대구죠. 경북, 대구. 그래서 대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곳 하면은 우리 대표적인 산업, 섬유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수 비율을 보더라도 이렇게 경기도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색깔이 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차 금속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무엇을 찾아라? 제철소를 찾아봐라 이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철소 우리 여기 있죠? 뭐예요? 포스코. 그렇죠. 포스코. 자, 포스코. 포스코 포항입니다. 그렇죠? 포스코 포항.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요. 여기에 포스코 광양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 제철소의 그 생산에 많은 것, 이 1차 금속 생산에 많은 게 경북이죠. 경북. 포항 때문에. 그리고 포항 제철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근처에 동양제철이나 여러 제철소도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남 지역. 전남 지역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사진에서 설명했듯이 당진이 있어요. 자, 당진은 충남입니다. 충남. 자, 그 다음에 인천이 있고요. 자, 이런 곳에 우리가 1차 금속 생산액이 높죠. 그래서 경북은 포항, 전남 광양, 충남 당진, 그 다음에 인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인데 화학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거예요. 쌤이 계열화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단지가 세 곳이 있습니다. 울산, 여수, 서산입니다. 그래서 울산, 여수, 그 다음에 서산. 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아셨죠? 꼭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조립만 있는 게 아니라 부품 산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역시나 우리 자동차 하면 울산이죠. 울산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광주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에 현대자동차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평택 지역에 쌍용자동차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우리 쉐보레, 옛날에 대우자동차였죠. 그 다음에 아산 있습니다. 아산, 충남 아산인데요. 충남이에요, 아산은. 자, 여기도 자동차 공장이 아주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나요? 대구가 들어가 있네요. 대구. 대구는 대표적인 그 부품, 자동차 부품 공업 지역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건희 회장,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 주 공장을 대구에다가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성공을 했다면 대구 지역이 자동차 공업의 메카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조선, 배 만드는 겁니다. 조선 아주 심플합니다. 바닷가에서 만드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소 울산 있습니다. 울산. 그 다음에 경남 거제가 굉장히 이 조선소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비율을 보게 되면 이쪽에 굉장히 이 전라남도의 높은 지역이 나타나죠.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전남 영암이 되겠습니다. 영암. 잘 못 들어보던 지역이죠. 요 옆에 목포가 있고요. 목포 바로 요 옆에 영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인데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역이 이렇게 전자공업이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천안 지역이라든지 수원, 그 다음에 파주, 뭐 이런 곳에 우리 삼성이나 LG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공장을 짓고 거기 있죠. 그리고 어디 많이 있나요? 구미 아닙니까? 구미. 그래서 우리 경북 지역, 구미 지역, 요 지역이 또 전자 조립 요게 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탐구 활동 문제 풀어볼까요? 자료 3에서 각 공업 생산액 상위 3개 도시를 찾아보자. 각 공업의 입지 특성을 모둠별로 분석하여 활표해보자. 자,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여기 정답 지금 해놨는데요. 섬유, 경기, 경북, 대구고요. 노동력 지향 입지. 1차 금속, 우리 제철소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경북 포항, 충남 당진, 전남 광양, 석환지 지향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학, 울산,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이렇게 됩니다. 직접 지향하고 있죠. 계열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앞에서 했었습니다. 자동차는요. 우리 경기도 지역이 굉장히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울산 현대자동차 있죠. 그 다음에 충남 아산 지역도 굉장히 자동차 공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조선요. 조선은 경남 거제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지역이 또 조선소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 영암이라 그랬습니다. 영암. 자, 마지막으로 전자는 우리 경기도, 경북, 그 다음에 충남 지역, 요 지역이 많이 입지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업 생산 10개 지역인데 이게 지금 2014년도 자료인데 최근에 좀 순위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구미가 무려 3등이에요. 3등. 지금 순위권 안에 대구도 없죠. 굉장히 공업 생산액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구미입니다. 공업의 메카죠. 근데 울산이 워낙 높죠, 그쵸? 특히 울산은 화학,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여수, 화학, 그다음에 구미, 전자, 화성은 자동차와 전자, 인천은 제철소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창원도
기계 산업이에요. 그래서 부품 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자동차고요. 아산 자동차 전자. 부산은 1차 금속. 부산에도 의외로 제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또 발달해 있고요. 서울은 전자, 포항은 1차 금속. 우리 포항 제철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EBS의 탐구 활동도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섬유, 1차 금속, 화학, 자동차, 전자 이렇게 해서 각 시도별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여러분들 꼭 요거 한번 눈에 익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부터 5등 정도 정리는 꼭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공업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공업 지역은 대표적인 지역 6개 지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요. 이 6개 지역의 핵심 공업 지역들, 공업 도시들은 좀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공업이 또 발달했는지 그것까지 알아보면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공업 지역인데요. 수도권 공업 지역입니다. 자,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과 경기, 인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 지역이라는 거, 가장 큰 공업 지역이다 이 뜻이고요. 왜 그러냐? 우선 돈이 많아요. 풍부한 자본, 당연히 또 인구도 제일 많죠. 노동력,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소비 시장이죠. 자,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과거부터 공장들이 너무 많이 지어져 있어서 직접 불이익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공업이 많이 분산되었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분산 지역이 바로 이 충청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분산을 했어요. 자, 뒤에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남동임의 공업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앞에도 최대인데 여기도 최대? 어떤 공업? 중화학 공업 지역입니다. 중화학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화학 들어가겠고요. 자, 앞에 중은 무겁다는 거거든요. 자동차, 조선,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만드는 공업 지역이 바로 남동임의 공업 지역입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곳을 남동임의 공업 지역을 중화공업지역으로 성장을 시켰고요. 또한 이 지역도 과도한 공업의 집적으로 인해서 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좀 그것도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태백산 공업지역인데 어떤 책에 보게 되면 아예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책도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공업의 비중이 좀 적은 지역이고요. 강원도 지역이죠. 자, 여기는 대표적으로 원료 지향인 시멘트 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가 의외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충청공업 지역이에요. 수도권의 집적 불이익에 의해서 이 충청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최근에 이제 당진, 서산, 아산, 뭐 천안 이런 지역에 중화공업과 함께 첨단 산업까지 같이 발달하고 있어서 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최근 뜬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호남 공업 지역은 앞에서 태백산 공업 지역과 함께 공업의 좀 비중이 좀 적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업 조성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로 영남 내륙공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구미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는 섬유, 전자조립 공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첨단 산업 지역으로 좀 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수도권 공업 지역부터 어떤 지역인지 범위를 한번 보시고 대표적인 도시들. 그다음에 충청 공업 지역은 여기 서산, 당진, 천안, 아산 요 지역은요. 이렇게는 요렇게가 이제
그 충청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태백산공업지역, 이 충청도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네요. 그쵸? 영남 내륙공업지역, 그 다음에 호남공업지역, 그 다음에 남동임해 공업지역의 범위, 굉장히 남동임해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해안가에 넓게 분포하고 있죠. 자, 이렇게 또 EBS에서 정리한 내용들인데, 대표적인 도시와 그 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충청공업지역을 대표적으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충청공업지역, 특히 대전, 청주는 첨단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대덕 연구단지가 있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청주에 있어요. 그리고 서산 지역은 석유화학이 발달해 있고요. 당진은 제철소, 아산은 전자와 자동차 공업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공업지역의 변화와 주민생활 한번 알아볼게요. 공업지역의 변화와 주민생활. 첫 번째,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너무 많은 공장이 집적하니까 집적 불이익이 발생을 했죠.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집가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공업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조직, 그러니까 기업이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 대기업으로 되어가면서 대도시에는 본사나 연구소가 세워지고요. 지방이나 해외에는 생산 공장이 있지 않은 우리 여기 공간적 분업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산업 클러스터 육성 같은 정부의 공업 분산 정책으로 지방의 공업이 많이 이제 발달하게끔 정부적 정책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이 있고요. 또 연구 개발 및 관련 정보나 고급 기술 인력 등 풍부한 수도권의 또 이 지식 기반 산업, 우리 뭐 제약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IT 산업 이런 것들이 이 수도권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들, 또 그런 것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시평가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나 조선의 공업 입지는 집적지향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공업지역은 남동 임해 공업지역입니다. 최대의 공업지역은 어디? 수도권 공업지역이었죠. 자, 다음 차시 안내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중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교통, 통신과 서비스업이고요. 다음번에는 상업 및 이 소비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